안녕하십니까. 채권법 총론 15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존하기 위한 또 하나의 제도인 채권자 취소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채권자 대위권은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소극적으로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가 그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그러한 권리였습니다마는 오늘 살펴볼 채권자 취소권은 채무자가 기존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적극적으로 빼돌리는 경우에 그러한 행위를 막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채권자 취소권은 채권자를 해치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 행한 채무자의 법률행위, 즉 이것을 사회행위라고 하는데 이러한 사회행위를 취소하고 그럼으로써 그 사회행위에 의해서 빠져나간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의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즉 채무자의 사회행위를 취소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회복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즉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채권자 대위권은 채권자가 자기 재산을 이렇게 보존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을 막는 제도이고, 이 채권자 취소권은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없애는 그러한 행위를 막음으로써, 다시 돌려받음으로써 채무자의 재산을 보존하는 그러한 제도가 됩니다. 그래서 채권자 대위권이나 채권자 취소권이나 모두 채권의 공동담보를 보존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채권의 공동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 취소권에 대해서도 우리 판례를 보면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매매계약이 사회행위로 인하여 취소될 때 그렇게 되는 경우 무효가 되는데, 그러한 무효가 됐을 때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말소등기가 격려된 경우에 채무자에게 원상회복되었다고 봐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미 이제 채권자 취소권의 목적을 달성한 거죠. 그 후에 채무자가 별도로 처분행위를 할 때는 이미 취소된 기존의 사행위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시한 판결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사행위가 있을 때 채권자는 그러한 사행위를 취소함으로 인해서 그 채무자의 재산을 지킬 수가 있는데, 지킨 뒤에 다시 즉 채무자의 재산이 된 경우에는 채권자는 바로 그 복귀된 재산에 대해서 압류하고 경매라는 별도의 조치를 또 취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다음에는 채무자가 자기한테 다시 돌아온 그러한 재산을 또다시 팔아먹는 경우에, 처분하는 경우에 그것은 별개의 행위가 또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그 후에 채무자의 처분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아마 채권자로서는 또다시 채권자 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것을 입증해서 다시 돌려받아야 되는 그러한 조치를 해야 될 것입니다. 채권자 취소권에 의한 소송의 경우에 법률적인 성격이 많이 다툼이 됩니다. 그에 대해서 법률가들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가 하는 것을 모색하게 되는데, 민사집행법 학회 학설대에서 사행위 취소 소송의 경우에 원칙적으로는 원물을 반환시키는 그 목적물을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겠죠. 그런데 이러한 목적물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가액에 상당하는 가액을 반환하는 판결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판결을 했을 때 누구한테 그 돈을 돌려받게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게 그 돈이
가게 된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그때는 원래 채권자 취소권이 공동담보, 다른 채권자들이 공동담보를 위해서 채무자의 일반 재산을 보호한다. 이런 취지에는 좀 어긋나겠죠. 그래서 채무자 귀속소를 인정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때 그 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처럼 채권자 취소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했을 때 뭔가 다른 채권자들보다는 좀 더 이익이 되는 측면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러한 것 때문에 이제 뒤에서 그 채권자 취소권의 효과에서 보지만은 원칙적으로는 채무자의 공동재산으로 일반 재산으로 이렇게 되지만 일정한 경우에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한 채권자가 우선 변제의 효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그것은 뒤에서 다시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러한 채권자 취소권은 파산법상의 부인권하고는 좀 다른 것인데, 파산법상에서 파산관제인 또는 관리인은 채무자의 행위를 부인할 수가 있고, 이러한 것은 별도로 특별법인 파산법상에서 인정되는 것입니다. 채권자 취소권은 그 법적 성질이 소송법상이 아닌 실체법, 즉 민법에서 인정되는 실체법상의 권리입니다. 또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해서 제기하는 채권자 취소 소송은 그 성질이 형성의소와 이행의소의 결합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성의소와 이행의소, 또 소송의 형태로는 이외에 확인의소가 또 하나 있죠. 이제는 형성의소와 이행의소의 결합이다 라고 해석하는 이유는 바로 채권자 취소를 함으로 인해서 그 채무자와 제3자 사이의 계약을 취소시켜서 무효로 하는 그러한 효과와 아울러서 이제 제3자한테 간 그 재산을 다시 돌려달라 하는 이행까지도 같이 해야 되겠죠. 따라서 판결 주문에서는 그 매매계약에 대해서 제3자와 채무자가 맺은 매매계약에 대해서 취소와 또 옮겨간 재산에 대해서 반환하는 이 두 가지를 판결 주문에 표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판결에 대해서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효력이 생긴다라고 했습니다. 즉 채무자의 재산을 갖고 간 이러한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해서 채권자 취소 소송의 판결 효력이 미치고 그 갖고 간 것을 다시 반환해야 되는 그러한 법률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때 어떠한 요건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객관적 요건으로서 사회행위라는 객관적인 사실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즉 어떠한 법률행위, 눈에 보이는 그러한 객관적인 요건이 필요한데, 나아가서 뒤에 주관적 요건인 그 악의, 즉 사회의사가 또 하나의 요건으로 이렇게 크게 주어지는데, 먼저 객관적 요건, 사회행위를 보면은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제3자와 해야 되겠죠. 채무자의 대리인이 한 행위도 역시 채무자가 한 행위와 같은 범위에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의 대리인이 한 그러한 법률행위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채무자의 단순한 부작이나 사실행위 또는 순수한 소송행위는 여기서 제외가 되고,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했을 때 통정한 허위 표시에 의해서 물건을, 즉 재산을 빼돌렸을 경우에 그때도 역시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단순히 부작위하는 경우, 즉 행동을 하지 않고, 즉 자기 재산을 보존하는 데 필요한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권자 취소권이 아니고 채권자 대위권, 지난 시간에 살펴본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법률행위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일 때 채권자 취소권의 요건이 됩니다. 즉 재산권을 목적으로 그 재산을 소멸하는
멸시라는 그러한 법률 행위를 했을 때 그러한 행위를 취소하고 다시 그 재산을 돌려받는 이러한 목적이 채권자 취소권이기 때문에 채무자의 법률 행위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채권자 취소권의 요건이 되지 않는다라고 제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채무자의 자유의사에 맡게 하는 때가 그것입니다. 채무자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해서만 할 수 있는 이러한 분야의 경우에는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로 혼인하는 경우와 혼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재산권의 변동 또는 상속의 경우에 승인이나 포기를 함으로 인해서 재산이 많아지고 또는 적어지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처럼 혼인과 상속의 승인과 포기 시에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실은 자주 다툼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압류금지 재산권도 역시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채권자 대위권을 검토할 때도 함께 나온 바가 있습니다. 상속이나 혼인의 경우에 다음과 같은 사례들을 한번 같이 보면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08년 11월 17일 신문에 의하면은 우리나라의 예는 아니지만은 태국의 경우 탁신 전 총리가 있죠. 그 탁신 총리 부부가 이혼을 했다라는 기사입니다. 근데 현재 봐서 이혼한 뒤에도 두 사람이 아주 친밀한 관계를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데, 거치로 우리가 이혼을 하면은 부부가 서로 헤어져서 같이 안 사는 게 일반적이겠죠. 근데 이혼한 뒤에도 같이 이렇게 잘 지낸다라는 것으로 봐서 이 신문에서는 결국 이혼을 했지만은 그것은 재산을 지키기 위한 꼼수다라고 이렇게 용어가 제목이 되어 있어요. 그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그러한 수단으로서 이혼의 방법을 지금 채택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보면은 부인 명의의 재산이 지금 14배나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탁신 전 총리도 재산이 상당히 많은 것은 이 그 기사에 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지난해 태국의 반부패위원회에서는 탁신 명의의 재산은 6억 1,400만 바트, 약 우리 돈으로 246억 원인데, 부인 포자만의 명의 재산은 85억 바트, 즉 3,406억 원이라고 이렇게 밝힌 바가 있어요. 물론 이러한 조사가 제대로 됐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태국 자체 내에서 파악한 재산이 이렇다 하는 것이죠. 현재 이러한 돈은 어떻게 보면은 부정한 이러한 돈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 현재 탁신 부부가 이혼하는 것은 바로 이 부인 명의로 되어 있는 이러한 재산들을 지키기 위한 그러한 행위로 여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여기 탁신 내지는 이 부인의 채권자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어떨까요? 이렇게 이혼을 하면서 재산 분할의 방법으로 한쪽으로 재산을 다 옮겨놓는 경우에 이러한 때 채권자로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검토 대상이 될 것입니다. 서울 서부지법에서는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채권자의 담보가 줄더라도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안 된다라는 하급심 판결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채권자의 담보를 감소시키게 된다고 하더라도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하는 보도인데, 여기 판결문에서 이혼에 있어서 재산 분할은 혼인 중에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함은 물론 분할자의 유책행위로 인해서 이혼했을 경우에도 그 정신적 손해, 즉 위자료를 배상해야 되니까 거치로 봐서 평등하게 나누지 않고 이렇게 불균형 있게 불평등하게 나눈다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행위로서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혼을 하면서 그 부부가 한쪽 채무자 아닌 다른 부부로 재산을 이렇게 돌려놓는 것과 같은 그러한 외관이 있는 경우에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해서 재산 분할의 효과를 다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일단 이 판례에서는 그러한 경우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으로 다시 찾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12월 3일자 신문에는 우리가 잘 아는 영화 배우인데, 또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지만은 전 재산을 4천억 원을 사회에 기부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 재산을 기부한다면은 혼자라면은 모르겠는데, 여기 기사를 보면은 부인이 있어요. 그리고 가수로 활동 중인 외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외아들이나 부인한테는 한 푼도 주지 않겠다라는 취지가 될 것입니다. 만일 아들이 빚이 많은 경우에, 여기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아들이 빚이 많은 경우에 아버지가 그 재산을 다 처분하면 어떤가요? 사회에 기부하면 상속 재산이 없게 되지요. 또 만약 이렇게 먼저 기부하지 않고 그냥 사망을 해서 이제 이 4천억 원이 아들하고 부인한테 만일 가게 된다고 했을 때, 아들이 자기 몫으로 상속분이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받으면은, 여기 지금 우리 상속법을 기준으로 한다면은 배우자는 5할을 가산하니까 3대 2의 비율로, 그래서 5분의 3을 갖게 되고, 특별히 유언을 하지 않는다면은 이 아들은 5분의 2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약 5분의 2, 한 2천억은 좀 안 되겠네요. 그러한 돈을 그 아들 몫으로 상속받게 될 텐데, 이 아들이 빚이 있는데 상속을 안 받겠다 하고 포기하는 경우에 이때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겠죠. 현재는 또 이런 유언에 관해서 재산을 남기고 했을 때 종종 우리가 다툼이 있는 기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과거에 연세대에 전 재산을 기부한다 하는 유언장을 남기고 사망한 유족들과 대학 사이에서 이 문제가 된, 은행과의 사이에서 문제가 된 그러한 판결인데, 이것은 물론 유언장의 효력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상속인들이 재산을, 이 은행 예금 120억 원이 학교로 기부되지 않고 유족에게 상속된 것으로 이렇게 됐는데, 만일 이 유족 중에 채무자가 있고 이 120억을 받는 상속받을 권리를 포기한다고 하면 어떨까요? 이때 채권자가, 그 상속인의 채권자가 이러한 포기하는 행위에 대해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문제가 등장을 하겠죠. 다만 우리 이론상 보면은 채권자 취소권의 요건을 방금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채무자의 법률 행위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여기서 제외되는 것으로서 혼인이나 상속의 승인 포기, 이러한 것은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으므로 앞에서 살펴본 그러한 예에서는 채권자 취소권의 검토 대상이 되기 어렵다, 이렇게 이런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압류 금지 재산과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의 경우에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툼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통상 우리가 사회에서도 빚을 많이 지고 이혼하는 경우를 의외로 IMF 이때 이후에 본 바가 있습니다. 경기가 나빠질수록, 또 빚을 질수록 그 재산을 어떻게 돌려놓는, 보존하는 그러한 방법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이 대법원 판례를 보면은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사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 재산의 감소가 초래돼서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는, 즉 채무자의 소극 재산이
채무가 적극재산, 플러스되는 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인가? 채무자가 재산 처분 행위를 할 그 당시에 적극재산 중에 부동산과 채권이 있고 그 재산의 합계가 채무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서 채권의 공동담보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재산은 제외돼야 한다라고 보는 것이죠. 즉 채권자가 강제 집행을 할 경우에 사실상 압류해서 경매 처분하고 돈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재산만이 실질적으로 책임 재산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판결에서도 압류가 금지된 재산에 대해서는 공동담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압류가 금지되어 있는 이러한 재산은 우리가 돈을 받을 권리, 즉 채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물건에 대해서는 압류해서 경매에 넘길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금전, 환전이 안 되죠. 따라서 채권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재산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같은 판결에서 이혼에 있어서 재산 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하는 의미도 있고 동시에 이혼 후에 상대방의 생활 유지를 이바지하는 데 있지만 분할자의 유책행위에 의해서 이혼함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 즉 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그러한 급부로서의 성질도 함께 갖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따라서 겉으로 보기에 불균형하게 이렇게 재산 분할이 돼 있다 하더라도 또한 재산 분할자가 이미 채무 초과의 상태에 있다거나 또는 어떤 재산을 분할한다면 무자력이 되는 경우에도 분할자가 부담하는 채무액 및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포함해서 재산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해야 된다라고 일단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재산 분할자가 당해 재산 분할에 의해서 무자력이 되고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수하는 그러한 결과가 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재산 분할이 민법 제839조의 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또 재산 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 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행위로서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볼 경우라도 그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그 나머지 부분에 한정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법원 판례에 의하더라도 재산 분할로 이혼하면서 이렇게 넘겨놓은 재산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게 될 것입니다. 상속재산의 경우에도 판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면서 사회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즉 이제 상속재산을 많이 받은 경우죠. 근데 채무자가 원래 상속재산 분할에 있어서 자기 몫을 제대로 받으면은 재산을 갖게 되고 이러한 받은 재산에 대해서 채권자가 압류해서 경매 처분하고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빚을 진 채무자가 상속인인데 자기가 받는 상속재산에 대해서 다른 상속인들과 협의 분할하면서 자기는 거의 받지를 않는 경우가 되겠죠. 이러한 경우, 즉 받아봐야 어떻게 보면은 채권자한테 강제 집행당할 것이니까 안 받는 것이다 이렇게 아마 볼 여지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상속이 개시돼서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인 공유가 된 이러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 소유로 하거나 아니면은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인데, 따라서 이러한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행위이기 때문에 사행위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기본 입장은 있지만은, 그 두 번째에 나와 있는 요지에 있다시피 채무 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즉 채무가 빚이 더 많은 거죠. 상속재산의 분할 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재산 분할 결과가 채무자의 구체적인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아주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다라고 이런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밑줄은 제가 임의로 친 것인데, 이러한 구체적인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아주 과소한 그러한 경우에도 사행위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한다라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판례에 비추어 봤을 때 기본적으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면서 채무가 많은, 빚이 많은 상속인이 재산을 안 받는 포기하는 이러한 경우에 사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렵다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채권자 취소권의 세 번째 요건은 역시 채무자를 해하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되겠지요. 이때 채무자가 무자력일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빚이 많은 채무 초과 상태 또는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해서 빚을 못 갚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채무자를 해하는 기본적인 전제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채무가 초과되어 있느냐 아니면 채무자가 무자력이냐 하는 판단은 역시 사실심의 변론 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취소 채권자의 채권에 관한 문제로서 특정 채권의 보존을 위해서 채권자 취소권이 인정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채권자 대위권의 경우에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그때는 특정 채권의 보존을 위해서 채권자 대위권이 허용이 됐죠. 여러 가지 경우에 허용이 됐습니다. 그렇지만은 채권자 취소권은 원칙적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 상당한 대가를 받은 부동산의 매각은 제외가 되죠. 왜냐하면은 갖고 있는 재산을 통상 빼돌렸다 이렇게 하려면은 아주 적은 가격으로 또는 증여라든가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돌리는 경우가 해당이 될 것입니다. 그래야 이제 재산이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만약 상당한 대가를 받고 넘겼다면은 그 부동산의 값어치만큼은 아직 적극 재산으로 남아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 취소권의 요건으로서 채무자를 해하는 법률행위가 있었다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채권자 취소권의 경우에 특정한 채권자와 공모를 한 경우에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경우인데, 이때는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특정한 채권자와 공모해서 물론 제값을 받고 그 값어치만큼 채권자한테 넘겨준 그러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될 텐데, 통상 대물 변제라든가 아니면 담보를 제공해서 돈을 빌리는 이러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 특정 채권자와 공모해서 한 사람 특정인에게 그 물건을 다 넘겨주면 어떨까요? 그렇다면은 기본적으로 채권자들은 평등한데 채권자 평등의 원칙을 해하는 그러한 행위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대법원 판례에서도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그런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에는 사회행위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채무 초과의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질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에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이것이 특별히 공모하지 않는 다음에는 빚을 갚아야 되는 것이니까 그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여기서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하는 경우에는 사행위가 된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해서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했는지 하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겠죠. 이러한 입증은 누가 해야 될까요? 그것은 사행임을 주장하는 그러한 채권자가 입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행위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또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은 액수라든가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또 변제 능력,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해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채권자 취소권의 요건으로서 주관적 요건이 필요한데 이것은 악의라고 합니다. 이러한 악의는 사회의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변제 능력이 부족하게 된다는 소극적 인식, 즉 이 물건을 제3자한테 팔았을 때 채권자의 채권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겠다. 즉 내가 그러한 빚을 변제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인식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채무자의 악의에 대한 입증은 채권자에게 있는데 이러한 채무자가 이제 제3자하고 매매계약 내지는 증여 이런 것으로 인해서 채무자의 물건을 넘겨갔을 때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경우에 이러한 내용들을 인식을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지요. 즉 사의 사실에 대한 인식, 이것을 악의라고 하는데, 즉 수익자가 또는 전득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옮겨받음으로써 이 채무자의 채권자가 손해를 보겠구나, 이러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악의에 대해서는 상당히 입증이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통설과 판례의 경우에는 수익자나 전득자는 아예 악의가 있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채무자로부터 물건을 넘겨받은 수익자 또는 전득자는 내가 이렇게 넘겨받더라도 전혀 그러한 사실을 몰랐다. 즉 채권자의 채권을 해하는 행위인지는 몰랐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본인이 입증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재산을 넘겨받은 그러한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는 현재 통설과 판례가 악의가 추정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로서는 구태여 그러한 악의에 대해서까지 입증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만큼은 채권자의 입증 책임이 경감된다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수익자의 악의 추정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기 때문에 수익자가 선의이다 하는 입증은 수익자에게 있고, 이러한 선의 입증에는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그러한 증거가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이미 채무 초과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들 중에 한 사람에게 채권 담보로 제공하는 그러한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행이다. 즉 채권자 평등의 원칙을 해하는 행위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 제공 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된다라고 우리 판례에서도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채권자 취소권은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는가? 채권자 취소권은 채권자의 권리죠. 실제 법상의 권리이기 때문에 채권자 스스로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직접 자기에게 인도할 것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즉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해서 취소하고 그 물건을 직접 나한테 인도해라 하고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채권자 대의권은 채권자의 가름에서 행사하는 데 반해서 채권자 취소권은 직접 자기에게 인도할 것을 청구하는 본인의 이름으로, 즉 채권자 이름으로 행사할 수 있다 하는 점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의 채권자가 채권자 취소권을 각각 제기하는 경우에 그 소송 형태가 인정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이때는 중복소송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는 그러한 권리는 각각 채권자들의 고유의 독립된 그러한 권리이기 때문에 다른 채권자가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역시 똑같이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소는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명의 채권자가 사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소를 제기해서 여러 개의 소송이 각각 계속 중인 경우에도 그 각 청구에 대해서 사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을 각각 다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즉 소송이 여러 개인데 어느 한 판결을 한 경우 그 나머지 남는 재산에 대해서만 반환 판결을 하는 게 아니라 수익자가 반환해야 할 가액 범위 내에서 각 채권자의 피해보전 채권액 전액의 반환을 명해야 된다. 이렇게 판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채무자가 빚이 많고 채권자들이 여러 명일 때 이 여러 명의 채권자들은 각각 자기 권리에 의해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러한 소송에 대해서 법원에서도 각각 그 자기가 받을 채권액 전부에 대해서 반환을 명하는 그러한 판결을 내리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채권자 취소권은 반드시 재판상 소송으로서 행사해야 됩니다. 이러한 재판상 행사를 법 조문에 규정한 것은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그 효과가 아주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수익자나 전득자가 이 채무자의 재산을 갖고 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다시 돌려주라 하는 그러한 판결이기 때문에 반드시 재판상 행사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반해서 채권자 대의권은 어땠습니까? 그것은 소송으로도 할 수 있지만은 재판 외에서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또 재판상 행사하는 채권자 취소권은 앞에 성질에서도 본 바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취소권의 행사는 형성의 소이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수익자나 전득자가 갖고 있는 재산을 다시 돌려달라 하는 반환 청구가 실질적인 의미가 있죠. 따라서 그러한 재산 반환을 구할 때는 이행의 소의 성격도 같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취소 소송의 상대방은 누가 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취소 소송의 상대방은 언제나 이득을 갖고 있는 즉 수익자 내지는 전득자가 상대방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채무자는 채권자 취소권의 상대방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이때 수익자가 악의이고 전득자가 선의일 때는 어떻게 되겠는가? 전득자가 선의일 경우에는 그 사람은 보호를 받아야 되겠죠. 따라서 전득자에게 그것을 다 내놔라 이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익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전득자의 경우에는 자기가 모르고 이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경우 취소 소송에 의해서 만약 이 물건을 반환하게 되는 경우에는 손해가 발생하게 되고 이때 그 손해에 대해서 수익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타 취소 소송 중에 채무자가 파산한 경우에는 어떨 것인가
이때 파산하면은 이제 재산을 정리해야 되겠죠. 따라서 소송 절차가 중단되고 파산 관제인은 소송 절차를 수개해서 이제 파산 절차로 이행하게 될 것입니다.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 범위를 보면은 그것은 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의 채권액을 표준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러한 채권액을 표준으로 원칙적으로는 원물을 반환해라 하는 것이 기본일 것입니다. 다만 원물을 반환할 수 없는 그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액을 상환하는 판결을 해야 될 것입니다. 가액 상환 판결의 요건은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가액 상환을 명하게 될 텐데, 여기서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가 어떤 때인가 하는 것이 판결문에 나와 있게 되는데, 이때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원물 반환이 절대적 또는 물리적으로 불능한 경우뿐 아니라 사회생활상 이러한 경우는 그 원물 반환이 어렵겠다. 즉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물 반환이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즉 수익자가 전득자로부터 목적물의 소유권을 회복해서, 즉 전득자에게 이미 등기까지 다 넘겨준 경우에는 그것을 다시 돌려받아서 이전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목적물의 원상회복 의무는 법률상 이행불능의 상태에 빠졌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러한 때 가액상환의 판결을 내린다고 할 것입니다.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했을 때 그 효과는 채권자 대위권과 마찬가지로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서 그 효력이 있습니다. 즉 채무자의 일반 재산으로 회복되는 것이고, 다만 도로 찾은 그 재산의 반환 의무와 취소권자의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을 때 상계함으로써 사실상 우선 변제할 수 있는 그러한 예외는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통상은 상계적상에 있게 되는데, 이때 그냥 상계함으로써 우선 변제를 받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있으니까 앞에서 신문기사에 나왔듯이 채무자 귀속소를 주장하는, 그래서 일반 채권자들의 경우에도 그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로서 돌아온 그러한 재산을 일반 재산으로 회복시키자 하는 그러한 논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해서 받은 판결의 효력은 상대적으로 그 범위 내에서만 미치기 때문에 채권자가 변제 받고 남은 나머지에 대해서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자산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사행위 취소의 상대효라고 하는데, 이때 채권자 전득자 사이 상대적인 관계에서만 생기는 것이고, 채무자 또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 법률 관계는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다시 남는 부분에 한해서는 수익자나 전득자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채권자 취소권은 그 행사 기간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채권자가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또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만 행사해야 되는 것이고, 실제 이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때 바로 이 요건에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따라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때는 반드시 좀 서둘러야 됩니다. 실제 실무를 하다 보면은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또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이라는 아주 짧은 기간이 있기 때문에 또 이 기간은 제척 기간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이 기간 안에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해야 됩니다. 이 기간이 넘어가면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인정받을 수가 없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도래됩니다. 오늘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호하는 제도 중에서 채권자 취소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강의를 마칩니다.